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보통 여기다 오늘 갖다 붙이면은 고용지표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급등을 했다. 이게 좀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뭐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지난 금요일 이제 1월분 고용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12월에 축소판이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변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월가의 경우는 어떤 리액션이 있었냐. 증시가 상승. 그러면서 안전자산 국채도 상승. 금도 상승. 모두가 상승한 가운데 달러 가치만 하락을 했습니다. 저 중에서 도대체 뭐가 제대로 된 반응이죠?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 동시에 올라버린 이런 상황. 고용지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증가가 당초 예상치 범위를 보시면은 12월에 하도 뒤통수를 세게 맞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단하고 상단을 넉넉하게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탈했습니다. 예상치 하단을 하향 돌파한 11만 3천 건 고용 증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또 그런 가운데 0.1%가 추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 고용 증가하고 실업률은 역동조합 반대로 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두 개가 동시에 추세를 이탈해버린 그것도 하향으로요. 이상한 어색한 동조화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연준 실업률 목표치 6.5에 이제 뭐 한 발 더 근접을 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밑에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려볼 이유가 있는 게요. 일단 고용지표는 이변이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보통 있잖아요. 뭐 구직 참여율, 그 다음에 고용 가능 인력, 실업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표시를 안 하고 있죠. 12월 고용 증가가 워낙 그 당시 예상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번에 상향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결국 어땠죠? 7만 4천 건에서 7만 5천 건으로 딱 1,000건 늘어났습니다. 이게 좀 둘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이게. 그래서 증감을 표시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인가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 증감이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뭐 계산기만 있으면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증감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한 고용지표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고용지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디테일이 좋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제 지수가 오르니까 이제 후행적 분석으로 이제 좀 막 구실을 갖다 붙인 그런 감이 없지 않은데요. 이제 먼저 보시면은 항목별로 전체 토탈 민간 고용이 14만 2천 건 증가했고요. 정부 고용이 2만 9천 건이 까먹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결과가 11만 3천 건 비농업 고용 증가가 나온 거고요. 정부 고용이 감소한 거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나고 1월에는 통상 줄어드는 게 상례인 서비스업 고용이 보시다시피 6만 6천 건으로 진짜 급감을 했습니다. 12월 고용 안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더 줄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던 11월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커버해 준 게 뭐였느냐? 바로 제조업종 고용이 7만 6천 건이 또 늘어났어요. 전달에 13,000건 감소를 뒤집고 한 달 만에. 게다가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수요 증가를 앞두고 생산을 막 늘리는 그 시절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나서 2006년 1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이상하게 너무 부진하게 나왔다고 해서 다우지수 330포인트 빼버린 그 상황은 도대체 뭔가요? 아니, 누가 도대체 잘못된 거냐 이거죠. 날씨 영향이라고 했는데 왜 날씨 영향이 ISM에만 갖고 여기 미 정부 고용보고서에는 날씨 영향이 없었냐 이거죠. 혹시 있었다면 왜 또 적었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 또 이상한 게요. 생산직 일자리는 2만 1,000건 늘어났는데 또 건설이 4만 8천 건이 늘어났어요. 여러 업종 중에서요. 물론 다 계절적인 이슈를 따르겠지만은 진짜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는 건설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국경제TV 옆에도 뭐 이 공사 현장이 있는데 가보면은 진짜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일을 못 하죠.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이 얼어서 뭐 어떻게 파겠어요. 그런데 건설이 뜬금없이 1월 달에 4만 8천 건이 늘어났고 생산직이 2만 1천 건이 늘어났다. 근데 전체 고용 증가는 적었던 게 또 날씨 탓이다. 이런 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냐면은요, 이 고용지표가 가지는 영향력은 사실 이 미국 경제의 이 진단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고용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런 기업 실적이 늘어나고 기업이 또 채용을 늘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도 있지만은요, 여기에 이제 연준 테이퍼 양적 완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일단 양적 완화 축소라는 테이퍼는 시작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용지표에 대한 이번 이 의미를 연준 전문 출입 기자, 뭐 흔히 얘기하는 연준 이제 쪽집게 기자라고 하는 존 힐센라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바로 얘기하는데요. 뭐 지난 5월에 버냉키 연준 의장 출구 전략 발언 나온다고 해서 딱 맞춘 이후로 지금 뭐 기세등등하죠. 주요 지표가 있으면 바로 대기하고 있다 한마디 딱 쏘면은 그냥 언론들에서 전부 받아쓰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당연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보로 나갔죠. 지난 12월에 이어서 이번 1월 고용까지도 2달 연속으로 고용지표가 이상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연준은 마이웨이를 간다. 그러면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좀 약간 까는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1월 정부 고용지표는 믿을 게 못 되더라. 이제 미국도 연말에 뭐 붙여서 휴가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정까지. 그러고 나서 바로 와가지고 통계 작업을 하는데 이게 뭐 오류가 없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나중에 수정될 여지도 크고 이렇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제넷 옐런 신임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고용지표 요거 하나 때문에 기존의 본인의 입장을 두짓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임기 시작을 어차피 테이퍼와 함께 스타트를 했는데, 오히려 그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준의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미 경기에 대한 자신감, 혹은 고용이 버냉키의 친구였다면은 인플레를 또 중시하는 제넷 옐런은 인플레에 대해서 또 어떤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죠. 그렇다면 뭐냐면은 미 증시의 다우지수 기준 160포인트 상승한 거는 쇼커버링 둘째 날 막상 고용지표 보고 나니까 이거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더 이상 누르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그냥 하방 포지션 청산한 거,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라는 게 이번에 보니까 6.6을 갔다.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테이퍼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 실업률은 이럴 때 떨어지든 말든지, 테이퍼가 진행되는 동안에 실업률이 자꾸 올라가서 7%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은 연준이 테이퍼를 매달 발표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이거를 좀 저지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포텐셜을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런 이제 매수세라고 성격을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3월에 발표될 2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또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지금 6.6은 누가 봐도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실업률이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 테이퍼 나온 김에 저렇게 그냥 장단 맞추는 식으로 실업률이 푹 눌러진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이퍼라는 거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이제 어떤 월가 전문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데 실업률이 중간에 올라버리면은 그걸 오히려 저지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이번에는 실업률이 높게 나왔어도 테이퍼는 어차피 시작됐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많았었을 것이고, 그냥 지금 낮고 나중에 오르는 게 낫다, 이런 투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전문가 의견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컨버랜드 어드바이저스 먼저 보실까요? 이번 고용지표의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호재, 악재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런 지표. 근데 큰 그림을 본다면은 날씨의 영향력이 고용지표에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누가 봐도 더딘 고용회복세 속에서 실업수당 긴급 혜택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말로 종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구직 포기자 비율을 움직이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거. 요 정도가 이제 아주 작은 변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그야말로 건질만한 정황 하나가, 지금 유동성 장세하고 연준 양적 완화 역학 관계를 감안할 때 고용 증가가 가급적 천천히 진행되는 게 올해 테이퍼의 진도를 가급적 늦추고, 역시 올해 있는 미국 중간 선거도 큰 잡음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이런 정황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옐런 시대에는 인플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가 없다. 이거는 현행 연준의 사실상 제로금리, 요 기조가 사실상 2번이나 사실상이 나왔는데요. 무기한 보장된다. 한 달도 무기한이고 10년도 무기한입니다. 어쨌든 정해지지 않고 안심하고 저금리를 믿어도 될 만한 이 상황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셔널 시큐리티 보시죠. 이번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 이제 와서 보니까.
날씨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놨던 건데 막상 결과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다시 날씨 탓이라는 구실을 갖다 붙였다. 그 다음에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미국 선물지수는 급락했지만 곧바로 V자 반등을 하면서 1%대 상승세가 하루 종일 유지됐고, 이거는 바닥을 감지한 하방 포지션의 정리에 기인한 것이다. 요게 4글자라 하면은 쇼커버링, 3글자로 하면 환매수, 6글자로 하면 데드캣 바운스,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미 의회 예상국에서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나 큰 주제라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화면 보실까요? 일단 미 정부 재정 적자는 금융위기 때를 최대로 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직 참여율이 있잖아요. 이거는 2015년, 2020년까지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가지는 중량감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의 깊게 봤던 게 이건데요. 이 챕터 이름이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 이제 저거잖아요. 오바마 케어, 헬스케어 의료보험 개혁안인데, 이 오바마 케어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봤더니 2017년까지 200만 명의 근로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네요. 이유는 둘 중 하나인데요. 굳이 직장을 안 다녀도 되는데 미국은 의료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이게 주요 요인일까? 아니면 기업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 직원 하루짜리 알바한테도 다 줘야 되니까 이게 부담돼서 채용을 그냥 꼭 필요한 사람만 뽑는다, 이제 이런 건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신뢰도는 한동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것도 또 불확실성이죠. 다음에 앞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고용지표가 나온 날 같이 발표돼서 조금 주목을 덜 받았던, 고용지표가 같이 안 나왔으면 주목을 진짜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 지표가 바로 소비자 신용 현황인데요. 12월분입니다. 미 쇼핑 시즌이 한창이었던. 미국은 누가 봐도 소비 중심의 국가고 그 소비의 대부분은 외상이죠. 신용 공여액이 12월 한때 최고 120억 달러를 상회한 188억 달러를 기록해서 근 1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고요. 예상치를 거의 한 50%가량 뛰어넘은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기도 했고요. 직접 소비 여력으로 연결되는 이 리볼빙 자산이 8,610억 달러를 기록해서 논 리볼빙 자산 증가폭보다는 이쪽이 이제 훨씬 컸다는 거고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대충 이제 감이 오실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개인 저축률은 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공여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신용카드 명세서 보면은 현금 서비스 한도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 있고 신용카드 한도도 늘어나 있고 신용 공여액 나와 있고 이런데요. 물론 카드 회사가 그냥 자의적으로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 공여액이 올라간 거를 굳이 이제 카드사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려놨냐, 깎아달라고 하면 해주긴 하지만 사람들이 한도 많은데 안 쓰면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신용 공여의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1조 달러까지 갔다가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디레버리지죠. 이게 부채는 줄이고 외상도 줄이고 있는 만큼 쓰고 저축을 하자, 이랬다가 L자형으로 뻗어버렸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8,610억을 넘어가는 요 상황에서 이 L자가 이제 조금 다시 들어올려줘, U자가 되려는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제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12월에 이제 저랬다는 거는, 일단 올해도 소비 경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총알을 많이 비축해 놓고 시작을 한다. 대신에 이제 이 채용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워싱턴 불확실성 같은 게 좀 안전도를 더해줘야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소비를 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고민은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반등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금요일은 특히 외국인까지 돌아와서 이게 정말 외국인이 왜 돌아온 것인가 궁금했는데, 마켓워치 서베이 보실까요? 그야말로 지금 조정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 조정 기간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 쉬고 있는 것이냐, 이건데요. 현지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게 이제 마켓워치가
거의 한국경제신문격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계열사인데요. 30.7%는 그렇다. 이틀 반등한 거 보면 모르겠느냐. 이제 바닥 쳤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 의견인데 45.7%는 아직까진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엔 그렇다. 그동안 하방 포지션이 이제 몰려있던 것들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바닥에 냄새를 맡고 이만하면 이제 됐다 하고 쇼커버를 하면서 이틀 연속 오른 것이다. 세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발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 속에서 시작된 조정은 투매는 좀 진정이 됐다. 하지만 아직 조정이 끝난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가 23.6%가 나왔습니다. 자, 미 국채금리 보실까요? 앞에서 보셨지만 지난 금요일을 월가의 특징은 증시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달러 가격만 떨어졌다고 했는데 안전자산에 또 한 번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금리는 2.7까지 갔다가 다시 2.6%대로 내려왔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의 저점과 코스피의 저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증시 상승 폭도 물론 좋지만은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신경 쓰이는 거는 우리한테 손톱밑가시 바로 달러엔 환율인데 아직까지 요 정도면은 근데 이것도 국채금리하고 똑같이 이제 저점 확인한 시점하고 니케이 225 지수하고 저점이 이제 다 일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 이제 신경 쓸 레인지는 아니고요. 104엔트 중반에 있던 게 101엔까지 깼었으니까 뭐 요거에 따라서 오늘 일본 증시가 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롱숏을 생각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직 아니고 한 103엔대 이상 가면은 이제 탄력이 분다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물론 미국 증시 상승폭에는 못 미쳤고요. 60선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59.22로 일단 MSCI 한국지수 상으로도 어느 정도 저점은 일단 다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고요. 대신에 코스피 현재 지수대로 봤을 때는 지금 1940대 이 이상으로 보기는 힘든 게 외국인들의 투심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제 이번 주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을 일단 넘기고 오늘 밤에 미국을 보면서 방향성을 정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오늘 우리도 하방 포지션 청산에 따른 쇼커버링으로 인한 상승세 정도만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다.